고점을 뚫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이 빠질 때 그 종목들은 안 빠졌지. 내가 저번 주에 추천했던 철도주라든지 이 디지털 배주들은 그 정도면 뭐 쏘쏘하다.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명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이제 트레이더 그룹에서 이제 리서치 조사를 맡고 있는 제자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좀 킨 이유가 오늘 공명님이랑 좀 저녁 약속이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가 좀 있어서 만나 뵈는 것도 좋지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이제 영상은 꾸준히 막 올려주시는데 맨날 마스크 쓴 모습만 있고 이제 뭐 차에서 이제 그 영상만 찍으시다 보니까 좀 이제 평상시에 우리 공명님은 좀 어떻게 좀 생활을 하시고 또 뭘 먹고 또 평소에는 또 어떻게 좀 생활하시는지 이런 일상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공유하고 이제 같이 좀 공개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공명님 모르게 좀 카메라를 좀 켰어요. 출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평상시에 궁금하셨다든지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배우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좀 많이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몇 개를 좀 추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공명님 만나서 좀 이제 질문도 좀 하고 뭐 좋은 답변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송도로 뿅. 이제 제가 도착했고요. 여기는 그 공명님 트레이더 룸 지하입니다. 이제 전화드려서 이제 곧 만나 뵐 건데 전화 바로 해볼게요. 네 형님, 저 도착했습니다. 네, 어딘데? 여기 지하 주차장이에요. 지하 2층. 형님 차 있는 데다 됐어요. 아, 그래? 네네. 알았어. 지금 내려갈게. 네, 내려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오늘은
제가 출발하기 전부터 이게 영상을 좀 찍었는데 구독자분들한테도 평상시 좀 일상 좀 보여드리고 또 여기 또 맛집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야, 머리도 안 감았는데. 와. 아니 근데 진짜 머리는 안 감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공룡님께서 뭘 입고. 이거는 완전 예? 집 앞에 마실 나오는 차림인데 아이.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면 어떻게? 아 그래도 오늘 좀 맛있는 데도 좀 가고 또 평상시에 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아. 야, 편집자 이거 잘라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형님 차 어떤 거 타고 가실 거예요? 이거 차는 찍지 마. 괜히 허세 떠는 거 같고 막.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운전하실 거예요? 형이 할게.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갈공명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6시 정도 됐네요. 그 제가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제가 그 다 해가지고. 너가 했다고? 예, 제가 오늘 토요일이고요. 아, 그래? 네. 야, 뭘 한 거야 도대체?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아, 그래? 완전히 너 PD가 돼버렸네? 배가 너무 고파서. 뭐 먹을래? 근데 뭐 여기 뭐 맛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송도 쪽. 저기 갈까? 저기 회전 소고기인데 네. 회전 초밥식으로 나오는 데 있어. 저 좋아요. 저 소고기 좋아합니다. 그거 뭐 금액도 막 그렇게 안 비싸고 괜찮더라고. 저 좋아요. 둘이면 배가 너무 고파서. 형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그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해서 좀 원래 평소에 요리 잘 하시잖아요. 요리도 잘 하시고. 좋아하지. 네. 막 맛집 같은 것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좀 맛집 탐방이나 좀 요런 거 관련해서 왜냐면은 제가 오면서도 많이 봤는데 송도 이쪽에 맛집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과속 방지턱이 주말에는 예. 서울에서 많이 넘어오지. 아시는 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거 좀 소개하는 컨텐츠를 좀 찍으면 어떨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나가지고 하시면 또 잘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내가 나름 경제 채널인데 주식 트레이더인데 그런 걸 하면은 네가 한번 하면 어때? 저요? 이 채널 소개해서. 저는 안 됩니다. 네. 저는 뭐 다 맛있어서 저는 뭐 맛없는 거를 뭐 맛없다고 저는 얘기를 못 하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과속 방지턱이 근데 있습니다. 잘 하실 것 같아서 왜냐면은 그쪽 요리나 이런 관심도 많으시니까 워낙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 송도 맛집 하는 거를. 송도 맛집? 송도 뭐가 있을까요? 그거 있잖아, 예전에 그 박서준이 나오는 거 박서준? 드라마. 쌈마이웨이? 아니 저 이태원에서 하는 거.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 네. 이거 송도 클래스. 송도 클래스. 송도 클래스. 송도 클래스. 송도 괜찮네. 클래스. 송도 클래스 좋은 것 같아요.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송도 클래스. 그걸로 뭐 맛집 좀 소개. 우리가 그냥 저녁 먹을 때, 네. 이 평일날 저녁 먹을 때 하나씩 뭐 소개해주면 되지 뭐. 그거 뭐 어렵지 않지. 맞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어울리시고 또 잘 어울린다. 요리하는 남자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 방송인데 또 그거를 그냥 저녁 먹을 때 편하게 그냥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 뭐 송도 오실 때 네. 과속 맛집을 방지턱이 있습니다. 맛집 뭐 찾기 용이하게 좀 뭐 도움이 되면 뭐 좋지 뭐. 좋죠. 그러면 영상 같은 것도 찍으실 거예요?
오늘? 오늘 오늘 내일 일정이 있어갖고 오늘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 질문을 네. 구독자분들 질문한 거를 그거를 네가 좀 질문을 해주면 형이 뭐 답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아, 네. 제가 하는 게 나을 그래서 것 같아. 이렇게 막 이메일 보내주신 거랑 막 여러 개 좀 취합해가지고 몇 개를 제가 좀 뽑아왔어요. 아 그래? 네, 해서 내가 왜냐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라서 뭐 좀 그래서 제가 얼굴도 좀 공개를 좀 하고 이렇게 왜냐면 오늘 좋아. 저녁 식사를 하러 왔는데 의도치 않게 뜻밖의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또 찍어버리는 거죠 오늘. 형이 혼자만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게 심심한 것 같아 영상이. 그래갖고 너랑 같이 또 찍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러고 형이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너랑 뭐 그 저기도 해서 같이 찍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네. 아, 그리고 진짜로 좀 많이 궁금해서 근데 결혼은 왜 혹시 안 하시는 건지 결혼? 아직도 왜 결혼 뭐 여자가 있어야 하는 거지. 결혼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여자가 있어야 하죠. 여자가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제 여자 그 교제 안 하신 지가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왜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치 오래됐지. 3년 3년? 정도 됐지. 그 왜 연애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그 몇 년 전에 이제 내 형이 큰일을 당했잖아. 네. 좀 크게 뭐 건물 한 채 값 네. 뭐 사기당하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좀 일이 바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좀 신중해져 지금은 이 나이 때는 좀 나이가 좀 이제 먹어서 그런지 여자 만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지더라고. 그래서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머뭇거리는 게 있어.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인연들에 대한 내가 죄를 진 것 같다는 과거에 뭐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도 그렇고 좀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미안함? 미안함? 그러니까 과거에 과오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외로운 시간으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잘못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잘하지 못했으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 아니 뭐 형님 뭐 얘기만 들어보면은 뭐 그 도깨비 나오는 공유 스타일로 그냥 예? 뭐 하시는데 아니 그런 걔는 그거잖아. 그런 죄를 졌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너무 주식 때문에 그 만나던 사람한테 충분히 표현도 못하고 잘 해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 뭐 여자는 뭐 만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뭐 있으면 만날 생각이야 있지. 근데 뭐 그 사람이 나를 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얼마 전에도 뭐 썸 아닌 썸 비슷한 뭐 이런 게 있었어. 너도 네. 대충 알겠지만 그때 뭐 15살 차이나 15살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막 좋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막 좋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나는 몰랐어 그렇게 어린지도. 요즘 여자분들 보면 겉으로 봤을 땐 난 나이를 모르겠더라고. 공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썸이라고 보긴 그래. 되게 짧게 그냥 몇 번 봤는데 썸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그냥 그 나이 때는 뭐 20대 뭐 중반 이런 나이 때는
뭐 사람을 뭐 일단은 만나보고 결정을 하잖아. 신중한 게 좀 덜하지. 내 나이 때보단.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만나실 생각은 있으신데 좀 조심스럽다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소개팅 같은 거는 그러면 소개팅은 뭐 형 한 번밖에 안 해봤어. 한 15년 전에. 15년 전? 그러면은 그래갖고 뭐 소개팅은 근데 형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좀 괜찮은 소개팅 자리가 있어도? 괜찮은 소개팅 자리? 네. 아 근데 소개팅은 좀 그래. 그래요? 그때 제 그 전화 왔던 후배 그 레이싱 걸 응? 레이싱 모델. 레이싱 모델? 네. 아 그거 소개팅? 예. 레이싱 모델이랑 소개팅 하냐고? 예. 그때 사무실 왔던 동생이 레이싱 모델이에요. 과속 방지턱이 그래? 있습니다. 그때 그 키 크고. 예. 아 그래? 그 친구가 좀 지금 많이 외로워요. 몇 살인데? 과오를 받고 있다고. 예. 덜 받으신 것 같은데. 과오를 좀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씨. 네. 그래? 뭐 소개팅? 소개팅이라 생각해볼게.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형이 뭐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만나야 되잖아. 그죠. 빨리 만나셔야죠. 얼굴보다는 좀 몸매를 좀. 야 너무 질문을 네. 사적인 걸 많이 하네. 왜냐면 평소에 좀 궁금했고, 왜냐면 나 궁금해하시는 머리도 분들이 안 감았어. 분명히 계시다. 분명히. 머리도 안 감았는데 이거. 아니 몸매 안 보는 남자가 어딨어. 다 몸매 보지. 그렇죠. 몸매를 많이 봐서 과오를 많이 받으시고. 차에서 영상을 찍기에는 좀 그런데. 아니면 뭐 어디 뭐 좀 분위기 좋은 데 있나요? 차에서 영상 둘이서 이렇게 찍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아니면은 형님 저거 저희가 몇 군데 봐준 데 있어요. 좀 괜찮고 좀 조용한 데 있어서. 어디에? 트리플 스트릿이라고 그쪽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영상 찍으시는 게 좀 어떨지. 그래? 네. 이 주변이에요. 그러지 뭐. 형님 근데 저희 어디로 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그 미육이라고. 미욱? 미육.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 괜찮아. 소고기 배가 너무 고파요. 회전 초밥식으로 나오는 소고기 집인데 괜찮아. 밥 먹고 이따 영상 찍던지 해야지. 네. 뭐. 형님 근데 예전부터 하루에 한 끼 드시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트레이더라는 이 직업이 네. 그리고 나 같은 좀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밥 먹는 시간도 좀 아까운 경우가 있어.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규칙적으로 생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좀 천천히 많이 먹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과일이나 좀 영양가 있는 것들을 좀 먹으려고 하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하루 한 끼만 드시는 게 되나? 나는 이제 하루에 트레이딩이나 모니터 보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잖아. 너도 알겠지만은. 그래서 뭐 미국 주식도 하지, 뭐 해외 선물 FX도 하지, 국내 주식도 하지. 뭐 그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지. 옆에서 보면 너무 안 드시니까 좀. 근데 먹을 때 많이 먹잖아. 예. 또 드실 때는 또 많이 드시고. 그래서 입맛이 없으신가 이 맨날 주식 보시면서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올해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될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도 있고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조차 이제 아까운 거지. 그런 시간조차. 다 왔다 이제 여기. 배가 너무 고파요. 제갈공명입니다. 오늘은 그 제 제자이자 직원인 자룡이와 함께 밥을 먹고 지금 여기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 와 있는데 10시까지밖에 이제 영업을 안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트리플 스트리트 옥상에 와서 오늘은 촬영을 할까 해요. 이게 잡음이 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주에 시장 규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걸 예상을 못했어요.
예, 고점을 뚫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자룡이가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답하는 식으로 예,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이랑 저랑 좀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것 좀 몇 가지 질문할 건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 그 시장에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크게 조정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코스닥이 한 990선 정도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990선을 깨서 개인적으로는 참 내 판단이 좀 틀렸구나 이렇게 좀 인정하는 부분이고 중화권 시장하고 그 미국 시장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진 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는 공매도가 가장 크고 공매도 우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가장 컸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공매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안 해서 시장 하락폭이 더 나온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그리고 미국 시장도 지난 금요일 날 좀 빠졌는데 나는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조금 밀린다, 월요일 화요일 정도, 월요일이나 길면 화요일까지 또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밀리게 된다면 나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관심 종목인 대북철도주 디지털 관련주가 좀 조정을 보인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그 디지털 화폐 발표 그 했는 거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지, 몰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무슨 정보기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난주에 대북철도주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이제 추천한 이유는 어쩌면 공매도 우려로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안 받았던 섹터를 찾았던 것도 있고 일부분은, 그리고 워낙 그 철도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어서 시장 영향을 많이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그리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내가 예전에도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봉 지지선을 보라 그랬었어. 주봉 지지선을. 근데 그 지지선이 와서 그 지지선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도 이제 나올 때가 됐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섹터와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확률 높은 그 시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여타 다른 섹터가 이 테마가 여타 다른 테마가 이슈가 없고 시세가 어느 정도 났을 때 그 다음 시세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차트에 대입을 해서 전 영상에서도 내가 계속 강조한 부분인데, 차트를 대입을 해서 그거를 거기다 적용을 시켜서 나름 해석을 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언제쯤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유추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방법을 나는 많이 쓰거든. 주봉 지지선과
다른 테마주들의 어떤 재료 소멸. 거기서 올라갈 게 없으니까 재료가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시 될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온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은행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가상화폐가 너무 돈이 몰리고 투기성 자금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그때 맞춰서 뉴스를 낸 것 같아.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멘트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내야 명분이 서는 거라서, 그래서 뉴스가 이번 주에 나온 것 같아. 단지 중요한 거는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종목이 빠질 때 그 종목들은 안 빠졌지. 내가 저번 주에 추천했던 철도주라든지 이 디지털 화폐주들은, 예, 그 정도면 뭐 쏘쏘하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분들이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볼 때 올라간 거를 보지 말고 다음 올라갈 거를 찾는 관점에서 거기에 차트를 대입해서 여기서는 더 떨어질 게 없다 싶으면은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그다음에 조선주 상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조선 철강주 상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조선 철강은 내가 이제 한 달 반 전에 건설 건자재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지, 괜찮을 거라고. 근데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워낙 무겁고. 근데 형님은 제가 봤을 때 조선주 매매를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하지. 예. 한 종목 정도 지금 갖고 있고, 좀 작은 거. 근데 절대적으로 나는 이제 조선주를 주도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너도 알겠지만은 형이 이제 이 시장에 온 지가 이제 20년 차가 돼서 2007년에 조선주가 엄청 올랐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때 영광을 지금 되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이나 여타 일본이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조선 수주와 어떤 조선 기술력에 관련돼서 월등히 우리나라가 앞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과거 2007년에 조선주의 대세 상승 시기처럼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안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워낙 그 덩어리가 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굳이 구독자분들한테 내가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굳이 대형주를 나는 언급을 잘 이제 안 하는 게 그 조선주를 내가 이제 특별히 언급을 안 했던 이유지. 물론 나도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서 결론은 조선주는 트레이딩 관점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올해 그러니까 어차피 지수가 상승을 안 하고 횡보나 하락 기간에 변두리주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수의 상승은 주도주격인 2차전지나 반도체가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또 저희가 3주 전 영상에서 CMO 관련주가 이제는 뭐 일시적 테마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화이자에서 그 백신 생산량을 좀 2배 정도 좀 늘린다라고 발표를 좀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3주 전에 내가 그 CMO 관련된 영상 일시적 테마가 아니라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이나 이 코로나의 어떤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내가 영상 남겼던 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뭐 운 좋게 또 맞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엊그저께 이제 화이자에서 백신 생산량을 2배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 영상에서 내가 얘기했던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앞으로도 CMO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 급등을 했지만은 눌림목이 나오면 당분간은 매수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백신 수급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을 때 나는 그때는 이제 제로 소멸로 보겠지. 그래서 내 결론은 5월까지는 유효할 것 같다. 눌림목 공략이. 단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상승에 영향을 좀 주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른 게 아직도 한 2종목 정도 있어. CMO 관련주가. 그러니까 그거를 구독자분들이 나름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직은 다 대부분 정고점을 돌파하고 시세를 많이 냈는데 한두 종목은 아직도 갤갤거리고 있다. 그리고 자본 잠식이 안 된 뭐 예를 들면 뭐 이화전기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메일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4주 전, 한 달 전 영상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건설건자재로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좀 이메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건설건자재 뭐 예를 들면 중소형 건설주, 철강,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일단은 철강주는 이제 아까 조선주 얘기한 거랑 비슷해. 철강주는 여기서 끝없이 더 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안 보고 있고, 길어야 요번 달 어느 정도 꼭지나 어떤 단기 고점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철강주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이 순환매에 그냥 한 가지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속 뭐 제약바이오주나 뭐 IT, 중소형 IT주,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철강, 조선, 해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뭐 마냥 들고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5월 중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 그리고 가구나 어떤 인테리어, 건자재 관련주는 중소형 건설주하고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단기 급등한 거는 뭐 상한가를 가고 거기서 뭐 시세를 뭐 2차 이상 난 거, 2차 시세 이상까지 난 거는 그거는 좀 매도 관점. 단지 아직도 건자재주들 중에선 못 올라간 게 많다. 저평가된 거. 그것은 올 2분기까지는 공략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중소형 건설주들은 아직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다음에 그 미국 주식 관련해서 질문 좀 들어오는 메일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미국 주식을 내가 신경 안 쓴 지가 좀 돼가지고 그래도 보긴 보는데, 일단 내가 계속 내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불대의 어떤 지지력을 나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팔란티어를 봤을 땐 무조건 매수 관점이야.
매수 관점이고, 나는 아직 부여를 하고 있고, 예,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찍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가 내일이나 해서 좀 제한된 공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예.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될 수 있으면 월요일 안으로 그 국내 시장 조정에 관한 저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예,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예, 자세한 저의 어떤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춥고 일교차가 너무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I can fly the